무더운 그리고 꿉꿉한 초여름 날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느덧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보름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 해외 또는 국내 여행 맘먹고 가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빠 엄마의 일 때문에 아이의 학원 스케줄 때문에 그냥 집에서 보내면서 학교 중 못했던 예복습 또는 선행학습을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요. 공부법, 영어, 수학으로 나눠서 이번 여름방학에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여름방학 꼭 해봤으면 하는 강추 공부법 3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부분에 꿀정보도 담겨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공부법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만 하고 시작할게요. 아이들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방학이라 시간이 많으니까 적어도 120%는 해야지가 아니고 여름이니까 80%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해요. 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의 적응 스트레스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 정말 잘 보냈어요. 궁디 팡팡해 주셨겠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유, 시간이라는 보상을 주셔야죠. 게다가 여름은 어른들도 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더위 때문에 습도 때문에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를 잘 보낸 아이에게 보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로도 직접 그렇게 하시고요. 평소보다 공부량을 오히려 줄여서 80%만 계획을 잡아주세요. 그래도 되냐고요? 네, 방학 때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추억 만든 아이가 하반기도 마음 잡고 열심히 해낼 겁니다. 제 말 믿으세요. 그리고 모처럼에 여행 갈 수 있는 방학이니까 여행 계획을 일주일 이상으로 잡아놓고 그땐 그냥 푹 쉬어라, 여행 가서 뭔 공부냐 하시면서 확 놀고 다녀와서 못한 공부는 나중에 몰아서 몰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되시던가요? 어른도 휴가 다녀오면 한동안 생활 리듬이나 업무 리듬이 깨지는데 아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휴가 기간에 완전 정지, 다녀와서 몰입보다는 휴가 기간엔 평소 학습을 대체할 공부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공부 감각은 이어가도록 하시고요. 다녀와서는 확 갑자기 공부를 오래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키셔야 합니다. 왜 우리 아프고 나면 미움부터 시작해서 죽, 일반식, 적응 기간을 갖는 것처럼요. 아이의 공부도 조금씩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엔 우리 아이의 집중 타입을 알아보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중 타입이란 집중력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집중하냐 라는 물리적인 집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하나에 몰두하는 것이 공부 달성에 효과적인지 아니면 과목 분산 학습이 효과적인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더라도 오늘은 수학 공부만 하는 날로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수학, 하루는 영어 이런 식으로 번갈아 공부하는 것이 아이 학습에 효과적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짧은 시간이라도 정해준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초등 때는 보통 매일 조금씩 하는 과목 분산 학습을 추천하는데요. 이건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그리고 국어나 영어처럼 습득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 학습에서 상대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과목에 따라서 또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는 어떤 과목 하나에 몰입하는 방식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 시기를 지나서 중등만 되어도 학교 수업, 과제 및 수행, 학원 등의 일정에 쫓기다 보면 매일 스스로 학습 시간을 아무리 쥐어짜도 조금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쪼개서 모든 과목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학교, 학원 시간표에 맞춘 학습만 하고 주말에 종합해서 복습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처럼 딱 한정된 시간에 특강, 프로젝트를 하겠다. 예를 들어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3 겨울방학에 수학 올인하시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때 하루에 수학 7, 8시간 공부, 거기다 나머지 과목도 놓칠 수 없으니 나머지도 한다? 잘못하다가는 애 잡습니다. 그 시기에는 딱 그것만 몰두하는 것이 좋아요. 이 원칙은 특정 과목이 부족할 때 학원, 과외,
인강 등으로 보충하고 나머지는 조금 쉬든 다른 요일로 분산하든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때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정이 초등 땐 학부모님이, 중고등 땐 아이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신경 안 쓰면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각 과목쌤들은 본인 과목이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교육 전문가들은 원칙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러니 초등아이는 평소에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학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과목 공부에 올인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건 때에 따라서 초등 고학년부터 오기도 합니다. 암튼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의 집중 타입을 알아보시고 맞지 않는 집중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5 여름 수학 공부만 올인한다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학습 흐름을 잃지 않는지, 어떤 텀으로 어떤 분량으로 해야 영어, 과학 등등 과목도 놓치지 않을지를 시험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중등 때까지는 이리저리 공부법도 많이 겪어보고 부딪혀 봐야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상대적으로 짧고 효율적이기 쉽지 않으니까 이럴 때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웃풋 공부법을 시도해 보세요. 아이들의 학습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고, 듣는 등의 인풋 방식과 아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아웃풋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과서, 책을 보고 수업, 인강을 듣는 인풋 방식의 학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집을 푸는 것도 아웃풋의 일종이긴 하지만 문제집 풀이만으로는 아웃풋의 결과물이 큰 그림으로 그려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쉽게 말해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느슨해지기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배우고 익힌 것을 말하고 그리고 쓰는 방식 중 한 가지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잘 모르며 그 모르는 것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아웃풋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이번 여름 방학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완벽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고요. 2차 정리, 백지 테스트, 설명하기, 마인드맵 등 다양한 방식을 학부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하나씩만 아이가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 내에도 목차 공부법, 백지 테스트 등의 정보를 담은 영상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방법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다 보시고 요 위 링크나 유튜브에서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풋만으로 완성되는 공부는 없습니다. 아웃풋이 있어야 공부 성과가 쌓이고 구멍 없이 집중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공부하게 하는 에너지, 힐링 요소를 통해 공부시키세요입니다. 방학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여행을 가서도 또는 집에서 쉬는 날, 휴가라고 해도 평소 학습을 대체할 공부를 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행지를 선정하실 때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가 조금씩은 양보하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진짜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마냥 쉬게 한다면 아이들이 할 거 안 봐도 뻔하죠. 게임, 휴대폰, 만화책 등 일시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휴가 이후에 공부와는 단절되는 행동들을 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노는 느낌이 덜 돼 약간의 학습적인 효과를 가미한 활동들을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모음을 쓰는 행동입니다. 바닷가에 가도 바다생물 채집 활동을 겸한다거나 캠핑장에 가면 숲이나 나무, 꽃 등을 과학적인 흥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을 기획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가기 전에 아이와 먼저 책으로 찾아보고 관련 영상도 보고 하는 등의 사전 준비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저와 인터뷰를 하신 여행작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법 영상, 프로 방송작가 엄마는 책요가를 이렇게 합니다를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 맞이 체험활동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국립중앙과학관부터 국립극장까지 무료로 또는 유료로 진행되는 많은 의미 있는 캠프들이 있습니다. 당일도 있고 여러 날로 나뉜 활동들도 있어요. 이 정보는 교집합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바로 가기 링크도 넣어 놓을게요. 꼭 보세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이에게도 이런 몸으로 움직이는 산교육 또한 공부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에너지도 생기고 또 힐링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에 나오신 콩나물쌤이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과학이고 사회다 라고 하셨던 말이 정말 공감이 됐었는데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평소 집에서 과학, 사회 소재로 아이와의 대화 이끌어내기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휴가라면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공부입니다. 책상에 앉아 문제집 풀고 인강 듣고 책 보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요. 올 여름방학 휴가와 여행을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오늘은 이번 여름방학에 꼭 해보셨으면 하는 공부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포스팅, 영상 등 찾아볼 것들이 참 많아요. 그쵸? 저희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다 넣어놓을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여름방학 영어와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